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따른 휴전 기대감의 작용과 유로화 강세가 시연이 나왔다는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0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또 휴전 기대감이 겹쳤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5.01을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휴전 합의와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내용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2030 직장인 건물주 대신 13억 원 모으기의 혈안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게 되면 은퇴 자산은 1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NH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게 20억 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15억 원, 10억 원, 5억 원, 3억 원 정도로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바이오적 은퇴 자산 결정의 25배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돈이 있으면 은퇴해도 괜찮다라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곱하기 25로 하면 연간 목표 자산이 10억 원이고, 뭐 5,48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13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은퇴 목표 자산은 매우 주관적이죠. 네, 다 사람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제각각 뭐 어떻게 보면 노후가 바뀌겠죠. 그래서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댓글을 보게 되면 다 비관적, 비판적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시로 보게 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13억 정도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어떻게 돈을 모을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 정도 돈이면 은퇴할 수가 없지. 라는 게 거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핑계댈 것 많고 부자가 될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아서 이쪽 루트로 좀 더 가까워지게끔 가는 겁니다. 예,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부자가 제 뭐 주변에도 없어야 되겠죠. 근데 한두 명씩은 나오거든요. 네,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명확한 목표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진짜 막 1조 원까지 막 이렇게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내가 조금만 닮만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억 원, 10억 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삶의 질을 제가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삶의 질을 거의 최고급 형태로 맞춰놓고 모든 걸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으면 무언가를 내줘야 되는 등가적 교환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하는데 오히려 너무 은퇴를 일찍 하게 되면 그만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이 가득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도 서울에서 꼭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부족해. 그러면 영원히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에 있는 이 몸뚱아리는 늙고 근로에 따른 상실이 언젠가는 됩니다. 왜냐면 노후에도 60대, 70대, 80대, 뭐 90세까지 만약에 산다라고 친다라고 해도 그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내 근로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근로적 상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매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큰 정말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할수록 금융적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나중에 노후에도 충분히 그 어떤 사람들 대비보다 방어를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노후는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측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금융적 소득 안에서도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또는 투자 소득 대비가 잘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은행에 맡겨 놔봐야 뭐 어느 정도를 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 어떻게 보면 직장에 계속 머물려고 하다 보는 그 심리가 계속 머물다 보니까 바라는 건 많고, 내가 정말로 은퇴를 일찍 한다라고 해보고 그런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했었을 때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목표의식을 잘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파이어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오히려 그만큼 은퇴를 해도 건강한 은퇴가 되고, 그리고 자녀한테도 일찍 금융에 따른 공부를 일찍 시키고 일찍 경험치를 쌓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노후로 금융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코로나 봉쇄까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인플레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했으니 그거에 따른 뭐 후속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했으니 뭐 어제 오전 정도 때에 뭐 지진이 꽤 크게 일어나면서 또 문제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 상원이 내년부터 서머타임 1년 내내 적용하는 법안을 가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코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기준 시간이 현재 1시간 빨라지게 되고, 한국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냥 미국 주식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간이 원래 11시 30분입니다.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오전에 6시에 끝나는데, 이게 1시간 더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시 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5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시행을 하냐? 이제 대부분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무슨 뭐 혈액에 뭐 혈압에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치매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걸 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패턴에서 내년의 흐름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11시 대 구간대보다는 좀 10시 구간대로부터 좀 더 땡겨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번 뭐 러시아 뭐 디폴트 우려이다 막 이렇게 막 도배가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러시아 재무부가 외채이자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완납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이자를 내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여유율은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걸 넘길 수 있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앱에서 NFT 거래한다. 두나무 NFT 거래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과, 러시아 중국의 단일 화폐 추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에 따른 제재가 강화가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또 그런 물음표가 또 남아져 있거니와,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는 다른 거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실제 어떻게 보면 혼합 환율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달러 기반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냥 고정 환율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달러 결제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양새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라는 것과 네버페이가 NFT 결제 기능 도입 예정이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해시레이트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역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새 정부에서 뭐 완윤종 교수님에게 맡겼다라고 해가지고 이 밑그림을 좀 그려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가상자산에 있는 부분을 격상을 시켜서 뭐 새로운 부처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건 금융위원회가 100% 반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XRP가 10억 XRP 규모에서 9,694억 원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독려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XRP 부분에 따른 힘을 계속 실어준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보게 되면 XRP 부분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시총이 계속 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거니와, P2E 이 게임이 막대한 자금 유입으로 게임 기능 개선에 시장 성장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이 NFT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방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거니와, 그리고 FMC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미국 시향 부분을 원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영상에서 첫 구간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 뒷부분에다가 올렸던 이유는 한 방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금리는 올해 7번 2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또 이제 고용은 비정상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있어서 당분간 민첩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언급도 좀 있었고요. 금리 인상 스케줄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자산 매각 결정이 이제 순한 맛으로 갈 거냐 매운맛으로 갈 거냐인데, 일단 진행이 하는 것 자체가 다 매운맛밖에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달 6월달 분위기를 보고 그때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을지 아니면 한 템포 더 넘겨갈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런 내용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변칙적인 요소와 그 뒤로 또 중국에 따른 견제로 인해서 또 생각보다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 내용도 조금은 뭐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2번 매집을 끝냈죠. 그러면 왜 너는 최근에 2번 매집을 했니?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러시아 루브라 마켓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가격대 방어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들어왔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왜 들어왔냐면, 말 그대로 금리는 어느 정도 이미 정답이 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전쟁 부분이 변칙이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러시아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우크라이나가 대등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담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에 협상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타이밍으로 그렇게 또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식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또 우리한테 우호적인 어, 국가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대통령도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 서명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다. 가산자산 장관급 부처를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아까 제가 좀 이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되겠고, 리플 전 오바마 수석 보좌관 마이클 워렌을 선임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좀 입지적인 측면과 확장성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은 잠정 합의 부분이 거의 다 임박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효과가 아주 유로화에 미친 영향의 강도를 좀 낮게 해줌으로써 많이 조정을 나와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최소 1달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총 주소가 최근 1200만 개를 돌파를 했고 1년 전 가치가 3배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랍고요. 코인베이스에서 대부분 이제 보게 되면 3,500개 비트코인에 4576의 부분에 구매한 지갑이 FMC를 앞두고 매수가 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 스탬프에서 대규모 유출이 좀 있었다 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만 뭐 트래블 룰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물에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물에 조금만 들어와도 이게 시세 장난을 충분히 칠 수 있을 만한 정도도, 나중에는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물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제 비트코인 약 11,000개 거래소가 또 출금이 됐다. 거래소에 공급대는 점점 줄고 있고 일주일간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 줄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중소거래소가 어떻게 됐는지. 비트코인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호가도 막 되게 틈틈이 비어 있는 모습을 좀 보았죠. 그러면 현물 거래소에서 무언가를 내놔야지 비트코인을 계속 머물 수 있게 만들어 놔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를 내놓는다라고 해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나요? 이 돈 자체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자금이 꽤 많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 연준이 제시한 기준금리 인상안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0.25%씩 순차적으로 계속 속도를 내겠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더 데일리 숏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애플의 공동 창립자 암호화폐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이분 아직도 좀 생각이 안 바뀌었나 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길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 있죠. 이런 고난을 다 견뎌내셔야 되는데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시장이 아예 없어지면 충분히 뭐 떠나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버텨내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버티는지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이 시장에 따른 믿음이 매우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저는 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좀 보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내일 마녀의 날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코인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또 월요일날 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트래블 룰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니까 국내 거래소에
얼마나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냐,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얼마나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냐, 이것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